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염분차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민물과 같이 물과 물 사이에 염분 차이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염분차 발전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원 해양융복합연구실 한지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염분차 발전이 해양 기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떠오르는 기술로 손꼽힌다고 들었는데요. 염분차 발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바닷물에는 다양한 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주요 물질이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금의 그 바닷물에는 소금의 농도가 높은데 음이온인 염소 이온과 양이온의 나트륨 이온이 물속에 고농도로 녹아 있는 게 이제 바닷물이고요. 반면 강물은 당연히 이제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매우 낮게 되는데요. 양이온만 통과시킬 수 있는 얇은 이온 교환막을 강물과 바닷물 사이에 놓게 되면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의 양이온은 강물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염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역전기 투석 기반 염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댐이나 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서 봉이 김선달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 그런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로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하면은 수력 발전 아니겠습니까?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네. 그 이동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염분차 발전하고? 네, 그 작동 원리를 보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은 같은데 그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위치한 물의 위치 에너지를 발전기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요. 염분차 발전은 그 농도차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수력 발전은 안정적 발전량을 유지하고 낙차도 크게 하기 위해서 댐식 건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 환경 피해와 그 수몰민 문제가 있는데요. 반면 염분차 발전은 인근에 있는 바닷물하고 담수를 끌어오는 그 수로 설치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현재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염분차 발전이 모든 지역에서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염분차 발전을 어떤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일단 제주도 동쪽 해안에 있는 그 김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성상 에너지 공급원이 해수하고 담수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이제 기초 설비와 운영비 면에서 유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안가는 그 염분차 발전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이 가장 첫 번째로 후보군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낙동강 기수역이나 울산 쪽 태화강 지역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염분차 발전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생소한 게 사실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2년도에 일단 처음으로 염분차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일단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염분차 발전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형 발전까지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하지만 어떤 전력 생산 기술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염분차 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낮긴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소 기술 개발이나 소재 기술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 접근뿐만 아니라 그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같이 접목을 해서 염분차 발전 기술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단점만 가지고 그 기술을 평가하는 건 아직은 이제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염분차 발전은 주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중인지도 궁금하고요. 국내 보유 기술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연분차 발전은 일단은 세계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역전기 투석법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재 기술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할 건 많지만 그래도 세계 수준까지 와 있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연구원에서 킬로와트급 역전기 투석 기반 연분차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예. 역전기 투석법이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용과 음이온을 서로 분리를 시켜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제주도 동쪽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네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민물 같은 게 많이 넘어와서 염분이 많이 희석되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연관은 없습니까? 그거와는 연관이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 네네네. 그렇다면은 연분차 발전의 장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하게 들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바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양 에너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카본프리 발전이 가능하고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짚어주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분차 발전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우리나라 특히 연분차 발전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 천연 자원량은 극히 적잖아요. 하지만 우리 국토는 바다로 삼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의존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이제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그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 생산 그런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해양 자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선정 이 두 가지 조합에서 연분차 발전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연분차 발전 관련해서 연구하시면서 앞으로 뭐 네네. 계획이라든지 이런 연구 발전 네.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일단 대형 연분차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재 개발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김영 해안가에는 하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예. 그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담수로 이용해서 연분차 발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폐수의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기후 변화, 환경 변화를 보면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 것을 네. 느끼는데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기술원 해양융복합연구실 한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